자, 화성 8차 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윤 씨의 재심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 할 거예요. 그 재심 청구 사유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심은 무조건 돼요. 재심 무죄 100% 가능합니다. 네. 자, 재심을 청구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화성 8차 사건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요. 네. 자,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재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하게 지금 어쨌건 옥살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혐의가 그러니까 지금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옥살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배상을 해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 지금 윤모 씨였던 그 윤 씨 그분이 그때 당시 22살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8차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용의자로 확보가 되고 거기서 이제 구속되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났었어요. 예. 났었는데 감형이 돼서 이제 20년 옥살이를 하시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1차 사건 조사에서는 이분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었어요. 근데 2차, 3차에서는 다시 본인이 저지르지 않았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국은 1차 사건 조사 때 결국이 경찰이 이제 뭐 사실은 뭐 고문이라든지 어떤 압박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지 않았냐라는 예.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분이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부정하는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담을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다리를 저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좀 지적 능력이 조금 낮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좀 만만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분을 자백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데 왜냐하면 8차 사건에 그 유력한 증거물로 그 지목됐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음모였거든요. 예. DNA 음모를 유력한 증거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이 그 주변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철공소에서 일하는 이제 수백 명의 음모를 이제 채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이 윤 씨의 것과 일치한다라고 해서 이분을 그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었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철공소에 있는 분들이 그 아까 뭐 음모에서 나오는 그런 DNA들 보면 여기 이제 그런 그 지금 금속성 재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DNA를 대조한 것도 아니고 아까 뭐 이제 거기 이제 뭐 그 아까 말했던 금속성 재질이 나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용의자로 측정을 해서 결국은 뭐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니까 예. 예. 이때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지금 이분 아니어도 여러 지금 용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분도 있거든요. 예. 이분도 이제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요. 중년이었는데 이분이 근데 철길에 뛰어들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던 내용도 예.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91년 4월에도 지금 그 10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장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파트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던 내용도 있고 또 9차 사건 용의자였던 19세 청년 같은 경우도 이듬해 또 암으로 요절했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이 8차 사건에 지금 이분과 연결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이 지금 윤 씨가 이 억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살았던 옥살이를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최대한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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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보면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 윤모 씨가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윤모 씨를 특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끼워 맞추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8차 사건이 윤모 씨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가 가혹 행위에 있었느냐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 자체는 뭐 3일 반 동안 잠을 안 재웠다는 얘기고 네. 또 잠에 와서 졸고 있으면 막
그 확대 행위를 해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실 수사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부실 수사가 사실은 이춘재를 조사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특히 지금 임모 씨가 그 당시에 진술서 3장을 작성했는데 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 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라지 그런 것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술 내용에 보면 뭐 피해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뭐 후문 방향, 주거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학력이나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담을 넘어서 침입을 했다고 하는데 예. 담 자체가 한 1m 50cm 되는 이제 콘크리트 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담을 넘으면 그 담이 굉장히 허술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담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관련돼서 뭐 운동화 자국이 발견됐다. 예. 그 당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마치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들어갔던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수사가 돼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가혹 행위가 있었고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춘재가 도저히 진범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재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재심은 재심 개시를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 전체를 보고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역시 뭐 1심, 2심, 3심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아마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할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뭐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 그냥 본인이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 형사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정말 만약에 무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아무런 죄도 없는 억울한 그것도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는 걸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재심 청구를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내게 되면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따로 뭐 수사를 하거나 네네. 하는 절차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심 판결은 이것도 일반 1심,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네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마 1심에서 뭐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